대표님, 음? 이번에 FOMC 회의 음.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이제 FMC 회의 하기 전에 그 프리뷰를 한번 해드렸잖아. 네. 그 라이브에서.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베이스 시나리오랑 월스트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뭐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내 생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시장이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고 25bp 인상한 거는 뭐 다들 예상했으니까 이거 큰 거는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 주목했던 건 성명문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인데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었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3월 성명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몇 번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던 문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장은 여기 앞에 이제 썸이라는 단어를 yet이라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꿀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할 거라는 뉘앙스를 남겨둘 거라고 하는데 그 문구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수정한 건 이쪽에 보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종합해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성명문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5bp 인상을 할 때 만장일치가 됐거든. 나는 요거는 조금 의외이긴 했었어.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으로도 나올 수 있었거든. 근데 이게 25bp 인상을 만장일치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게, 왜냐면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가 원래는 금리 인상 반대했거든. 원래 동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보통 이제 지역연은 총재, 미국의 지역연은 총재들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 전임자의 성격을 대부분 좀 따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캔사스시티 연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거기는 매파거든. 지금은 그 에스터 조지 총재잖아. 엄청난 그 매파잖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표적으로 또 이 비둘기파적인 게 시카고 연인이거든. 시카고 연인 총재인데 거기 원래 이제 앞전은 이제 찰스 에반스 총재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굴스비 총재가 이제 됐잖아. 근데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총재가 되기 전에 분명히 이제 굉장히 그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총재가 돼서는 또 굉장히 또 역시나 또 시카고 연은 총재라고 엄청 또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거든. 어차피 지금 은행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긴축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까지 긴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표가 한 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부의장, 연준 부의장 후보잖아. 약간 눈치 본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래서 만장일치를 했다라는 거 조금 그거 살짝 아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명문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라고 보면 되고, 다만 성명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었거든.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발언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요즘은 약간 겁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이 오판하는 거에 대한 겁을 엄청나게 먹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시장이 좀 이 앞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성명문이 너무 비둘기파적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조금 마음 먹고 약간은 좀 매파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기자들 중에 질문 중에 좀 특징적이었던 질문이 왜 25bp를 인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지금 동결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는 답변이 되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쉽게 이야기 푸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렇게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내용, 이야기는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성명문을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지 않니? 근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하면 이거 이렇게 성명문 내놓고 만약에 동결까지 했으면 시장은 앞서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어 라는 거야. 그러면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나는 베이스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뭐 몇몇 사람들은 또 6월에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했잖아. 데이터를 보겠다. 물론 성명문에도 있긴 하지.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제 상황이 변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늘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그 이야기잖아. 그럴 것 같으면 나를
그냥 연준 의원을 시켜달라. 나를 연준 의장을 시켜달라. 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 연준이의 통화 정책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막 포워드 가이던스도 주고 막 이랬는데 아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근데 그들이 보는 데이터가 이미 후행 지표잖아. 이미 지난 거에 대한 후행 지표인데 그 후행 지표를 보고 또 후행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를 것 같으면 뭐 연준 뭐 위원 그 왜 있냐는 거지. 하지만 뭐 그분들도 힘들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 나는 그런 거 생각해.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러면 연준이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남겨뒀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균형감을 성명문이 너무 비둘기파적이기 때문에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25pp를 했다라는 거 다시 생각하면 결국은 연준 또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부채한도 증액 협상도 있고 물론 뭐 기자들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거는 뭐 정부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니다 이야기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쨌든 부채한도 증액 협상 관련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 문제 이야기했잖아. 네. 그 부분 역시도 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 문제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뭐 일단 애써 부정하긴 했지만 신경은 쓰고 있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은행 문제, 부채 한도 증액 문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의 노이즈가 될 거니까 여기서 뭐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나는 느껴졌어.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스탠스가 취해졌으니까 이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산은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나는 좀 걷어들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뭐 미국의 M2라든지 M2 증가량은 또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좀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난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연준의 문제는 좀 넘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너무 그러니까 FOMC 회의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FOMC 회의가 중요하니까 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만약에 FOMC 회의가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방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FOMC 회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대. 그럼 좋겠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난 상방에 베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FOMC 회의는 이제 넘어간 것 같아. 이제 당분간은 내가 보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는 시장은 어디에 주목하냐?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그 다음에 결국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산은 넘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결정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대신 이번 결과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확실하게 낮아졌다. 하단을 어쨌든 조금 더 강하게 다져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시장이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단을 열어놓고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거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지. 뭐 간밤에 오늘 새벽 유가 폭락하는 거 보면 지금 점점점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은 한다. 다만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거기에 박스권에 맞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바닥은 좀 다져진 것 같다. 하방이 막혀 있고 박스권인 시장에서는 그럼 좋은 종목을 모아갈 수도 있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번 내가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 이번 올해는 5, 6월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전체 어찌 보면 투자 농사가 결정된다고. 네. 그래서 5월, 6월을 좀 알차게 보내셔야지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그렇게 알찬 종목들을 모아둘 때 좋은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항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뭐 배반의 시대니까 올해는 그런 배터리 반도체
당연한 거고. 그렇지. 뭐 지금 뭐 제일 메인군은 항상 포트의 메인군은 배터리 반도체를 채워 놓으시는 게 좋고 최근 들어서 배터리 반도체들 좀 조정도 주잖아. 나는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현금 있으시면 좀 조정 줄 때마다 좋은 종목도 조금씩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 두 섹터 말고는 더 없을까요? 엄청 쥐어짜네. 그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봐주시는데. 엄청 쥐어짜는구나. 댓글에 혹시 좀 쥐어짜달라고 했나? 미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 아니, 이것도 내가 좀 이렇게 종목은 많이 좀 설명을 했고, 예전에 내가 섹터 분석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 나 그 네옴시티 이 분석을 할 때 한번 언급 드리고 했는데, 나는 사실 좋아하는 거는 또 재건주. 근데 이게 말은 재건인데, 조금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인프라 투자 쪽이라고 해도 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재건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이번에 실적 발표 보도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굴삭기 관련 종목들 실적 잘 나왔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기 민감한 굴삭기, 그러니까 산업재가 좋아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같은 산업재 내에서는 굴삭기는 좀 다르더라고. 제대로 실적이 좀 찍히고 있잖아.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 일단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BBB 법안. 그러니까 지금 빌드백 배럴로 해가지고 계속 노후화된 인프라를 지금 계속 개선시키고 있잖아. 거기에 뭐 당연히 굴삭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뭐 풍력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단지를 하면 뭐 그건 뭐 사업으로 파서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그 단지를 할 때도 대부분의 또 토목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국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해서든 두려고 하잖아. 그럼 뭐 반도체 공장, 2차전지 공장을 지을 때 그것도 뭐 사업으로 파서 하진 않잖아. 대부분 거기에도 중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전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했잖아. 뭐 그런 거, 그냥 변압기, 굴삭기, 이런 재건 관련 종목들, 뭐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하면서 또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를 다시 조금 재개를 하고 있잖아. 뭐 그쪽으로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고, 유럽 역시도 뭐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거기에 그 네옴시티가 또 이제 진행됐을 때의 또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이긴 할 것 같은데 조만간 종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뜰 수 있는 것도 재건주니까 지금부터라도 재건주를 좀 모아 나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런 이벤트가 없더라도 재건주는 실제로 실적이 나온다, 찍힌다. 지금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찍혀주는 것들은 또 프리미엄을, 멀티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주 쪽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